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주가 미식가라든가 또는 요리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한번 실제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런 미식가라든가 요리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꽤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소동파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오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소동파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적벽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판소리 중에서도 적벽부가 있는데 그 적벽부 판소리도 이 소동파의 전적벽부, 후적벽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지어진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동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소동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당송팔대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명한 어떤 문인이죠. 그 글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문인이고 또 행정관료였고 정치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소동파는 이 적벽부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글을 잘 쓴 사람이다, 문인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동파는 글도 잘 썼지만은 의외로 그 이면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미식가, 굉장한 미식가였고 또 요리에 많은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람이 만든 음식 뭐 식저육이나 동파육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이것이 지금도 전해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북송 때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개발했던 그 요리가 여기 식저육이나 동파육이 지금 또 전해지면서 유명한 요리로 지금 아직도 그 위치를 잃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한 요리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동파의 이 사주가 이제 소동파의 사주인데 이 사주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풀어보기 전에 먼저 이 소동파의 이 사람 소동파라는 사람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소동파가 썼던 이 적벽부 중에서 전 적벽부를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면은 소동파의 일생을 보면 먼저 22살에 이 사람이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바로 보면은 이제 모친상도 당하고 부친상도 당하고 아내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가까운 육친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20대는 과거에 급제했는 굉장한 영광이 있었지만 동시에 육친적으로는 부모와 처를 모두 떠나보내는 아주 슬픈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3세에부터 이제 본격적인 벼슬길에 들었었는데, 이때도 그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의 조광조 같은 사람이죠. 이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굉장한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소동파는 좀 그 반대 입장에 서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왕안석이가 주장하는 그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을 신법당이라고 하고 소동파를 구법당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소동파는 이제 구법당에 속해 있는 일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왕안석의 신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44세 때 이제 귀향을 가죠. 그래서 황주로 귀향을 가가지고 있으면서 그 귀향살이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이제 뭐 밥을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귀향 생활에서 밥을 하면서 이제 개발해놓은 요리가 식저육이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가지고 개발해놓은 요리입니다. 저자가 돼지 저자예요. 그래서 식저육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요리죠. 그리고 55세에 됐을 때 이제 절강성의 항주 지사인데 이거는 이제 요즘에 말하면 도지사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동파육이라는 걸 역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이 동파육이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얻게 됨으로 인해서 또 소동파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탄핵을 했죠.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소동파가 다시 해남, 지금의 하이난 섬인데 그쪽으로
실제로 이게 60세 때입니다. 그때 유배를 가서 유배가 풀려가지고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대체적으로 아주 특이하게 22세, 33세, 44세, 55세 이런 식으로 한 11년 간격으로 굉장한 어떤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이제 소동파의 사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소동파의 사주는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축월의 개수죠. 축월의 개수로서 천간에 병화와 신금이 이렇게 병신합을 하고 있고, 지지에서는 이렇게 해자축 방합을 구성을 하면서 또 해묘합도 합니다. 해묘합을 해서 을목이 투관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미식가의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 또는 요리사의 재능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 대부분 이제 미식가나 요리사의 재능을 가지려면은 식상이 사주 안에서 굉장히 발달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상이 유력해야 된다는 게,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요리사라든가 또는 미식가로서의 자질을 또는 그런 재능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소동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자축이 방을 이루면서 개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일간 개수가 매우 힘이 있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일간이 매우 힘이 있으면서 이렇게 해묘합해서 을목이 투관되어 있으니까 식신이 굉장히 힘을 받아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꼭 뭐 요리사나 미식가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사회복지라든가 약자를 돌보는 거 이런 곳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집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런 절강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항주 지사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많이 그 구제했다든가 빈민을 구제했다든가 이런 그 행정적인 업적, 그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사주가 식상을 굉장히 유력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구조는 우리가 이제 격국으로 얘기하면은 칠살격의 식신을 보고 있는 거니까 칠살식재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칠살식재격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천간에 이렇게 병화와 신금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주 전체 구조에서는 나쁜 역할을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구조로 돼 있는 데서 이렇게 병신합하면서 해묘합해서 을목이 투관되어 있는 구조가 되면은 이 사주가 칠살격이지 않습니까? 축월의 개수니까 이런 구조가 되면은 굉장히 사람이 머리도 좋고 명석하고 그 약자를 돌보는 어떤 그 아주 그러니까 착한 심성,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고 부드럽고 조용하고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친과의 연은 굉장히 멀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 같으면 당장에 이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이죠. 22세가 옛날이지만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늦게 부모를 떠나보냈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부모가 부모상을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그 22세 때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천간에서 병신합하고 있는 이 현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 병화가 이제 재성인데, 재성이 또 합을 했기 때문에 처연이 없어지게 됩니다. 처연이 없어지는데 좋은 처를 얻었을 겁니다. 이분의 처는 굉장히 좋은 처인데, 좋은 처였지만 이런 경우에는 처덕은 있지만 처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와 인연이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또 식신이 이게 칠살격이기 때문에 칠살격에서 이렇게 식신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과의 인연도 굉장히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동파는 중년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굉장히 귀양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식에는 그것으로 어떤 무상적인 대체 이런 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았다면은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 중에서 이제 미리 단명한 자식들, 그런 자식들이 여러 명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주 구조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본인이 귀양 생활하면서 처자식과 굉장히 떨어져 지내는 그런 상황을 보냈기 때문에 자식이 미리 뭐 단명하든가 그런 일들은 별로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칠살격에서 식신을 보면서 칠살 식재격을 이룬 사주는 운에서 식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상신이기 때문에 식상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발전할 수 있고 제일 꺼리는 것이 이 재성입니다. 운에서 재성을 만났을 때 굉장히 고전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꺼리는 게 정관입니다. 왜냐하면 식신이 상신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편관을 만났을 때는 좋은데 정관을 만나서도 안 되고 재성, 그러니까 정제든 편제든 재를 만났을 때도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대운을 볼 것 같으면은 이 갑진대운, 을사대운에는 과거에도 급제하고 또 어느 정도 관리로서 성공을 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도 보면은 22세의 과거를 급제해서 이제 부모상을 당하고 첫상을 당했지만 33세에서 44세, 그러니까 이 시간들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뭐 관료라는 것이 항상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귀향을 간다든가 뭐 이런 일도 없었고 무난하게 벼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 병오대운이 들었을 때가 44세잖아요. 이 무렵이 되는데 이 병오대운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귀향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지고 고단하고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칠살격이 식신이라는 상신을 봐서 칠살 식재격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재성운은 최악의 운들이죠. 그래서 병오대운에서 굉장히 고전했고 정미대운도 여전히 편안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1037년에서 1101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대체적으로 한 65세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미대운이 끝나고 이 무신대운이 들어서려고 할 이 무렵에 이제 수명을 다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구조를 보이는데 이 사주가 정확하게 이 사람의 사주 구조에서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미식가가 어떤, 또는 미식가나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사주가 어떤 구조의 사주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미식가가 될 수 있는 사주는 사주에서 식상이 길신으로서 작동을 하고 식상이 매우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덧붙이자면은 일간이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해자축 수방을 이루면서 개수가 투관해서 일간이 매우 힘이 있고 해묘 합함에서 을목이 투관했기 때문에 역시 식신이 매우 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미식가나 요리사로서의 어떤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또 동시에 이렇게 식신이 길신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어떤 돌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심성, 그러니까 착한 심성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정책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벼슬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그 약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또 요리도 식저육이라든가 동파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몸소 누구를 시켜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요리해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이랬는 흔적들을 봤을 때 칠살 식재격으로서 미식가로서의 자질, 또 뭐 그런 것들도 여기 이 사람이 썼는 적벽부 같은 이런 글 재주에 못지않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소동파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동파가 썼던 그 유명한 어떤 적벽부, 그 중에서도 전적벽부가 되겠습니다. 이 적벽부는 두 개의 편으로 이제 써져 있는데, 그 1082년에 처음으로 이제 전적벽부, 1082년에 음력으로 7월 16일 날에 썼습니다. 그날 전적벽부를 쓰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이른 시기죠. 그런 시기에 음력이니까 지금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한 8월, 양력으로 치면 한 8월 말쯤 그쯤에 썼는 것 같아요. 그때 전적벽부를 쓰시고 3개월이 있다가 음력으로 10월 15일에 또 후적벽부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한번 소동파의 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 그 글은 주로 전적벽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적벽부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소동파의 미식가 또 요리사로서의 소동파와 동시에 문인으로서의 소동파의 그런 유명한 판소리의 어떤 배경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적벽부 판소리 있잖아요. 그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소동파의 적벽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적벽부라 임술지추 7월 기망에 소자여객으로 범주유어 적벽지하할세 정풍은 설해하고 수파는 불흥이라 거주 촉객하고 송명을 지시하며 가요조지 장이러니 손에 월추러 동산지상하야 배회어 두지가 나니 백로는 횡강하고 수광은 접천이라 종일위지 소여하야 능만경지망연하니 호호여 빙어풍이 부지기 소지하며 표표여 유세독립하야 우하이 등선이 이러라 어시에 음주 낙심하야 고현이 가지하니 가왈 계도해 난장으로 격공명해 소유광이로다 묘묘해 여회여 망민해 전일방이로다 개규취 통소자야 의가이 화지하니 기성이 오연하야 여원여모하며 여음여소라 여음이 오뇨하야 부절여루하니 무유학지 잠교하고 읍고주지 이부라 소자 초연하야 정금위자이 문계괄 하위기연야오 계괄 월명성희한데 오작이 남비라니 차비조맹덕지시호아 서망하구요 동망무창이라 산천이 상무하야 우로창창하니 차비맹덕지 꼬너주랑자호아 방기파형주 하강능하야 술류이동야에 충노천리요 정기폐공이라 시주임강하고 횡삭부시하니 고일세지웅야르니 이그만제제오 황오여자는 어처 강저지상하야 여하이 우미록이라
이렵지 편주하야 그 보준이 상촉하며 기부유어 천지하니 묘창의 질속이라 애오생지 수유하야 선장강지 무궁이라 협비선이 오융하고 보명머리 장종을 지불가오 취득할세 탁유향어 비풍하노라 소자왈 개격지부 수여월호와 서자여사로대 이미상왕야며 영허자여 피로대 이졸막소장야니 개장자기 변자이 관지면즉 천지도증 불능이 일순이요 자기 불변자이 관지면즉 무려하 개무진냐니 이우하선오리요 자부천지지간에 물각유주하니 구비오지 소유인된수 이로이 막취연이와 유강상지 정풍과 여상간지 명월은 이득지 위성하고 모우지 성색하야 취지무금하고 용지불가라니 신은 조물자지 무진장야요 이오여 자지 소공락이니라 개기희소하고 세잔갱작하니 효핵이 기진하고 배반이 낭자라 상여침자호 주중하야 부지동방지 기백이러라